이번 시간에는 니코틴 중독 상담의 기본과 금연 준비 행동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우선 니코틴 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금연 단계에 관해서 공부하시겠는데요. 초이론적 접근인 변화 단계 이론에서는 흡연 행동의 변화 이 과정에 따라서 중재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코틴 중독 외에 다른 중독도 그런 변화 단계에서 내담자가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중재 방법을 선택하고 상담을 계획해야 합니다. 니코틴 중독자가 가장 처음에는 고려전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흡연을 하고 있으면서 금연하고자 하는 동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흡연이 건강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또 금연을 설득하는 중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흡연자가 고려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니코틴 중독자는 언젠가 금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있는 흡연자는 언젠가 담배를 끊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젠가라는 이 이야기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2단계에 있는 니코틴 중독자에게는 금연을 계획해서 시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 금연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연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연에 준비를 했다면 또 금연 시작 시기를 결정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로 또 옮겨가게 되겠죠. 바로 그 단계가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 또 유혹을 견디고 나면 금연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가 되겠죠. 꽤 오랫동안 금연을 하다가도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금연에 실패하고 다시 흡연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이것도 단계라고 한다면 재발 단계인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시 금연을 준비해서 또 다시 실행하도록 하는 중재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니코틴 중독을 상담하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조건화된 내성과 조건화된 금단 증상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학습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침샘 반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벨소리라는 자극을 이 고깃덩어리와 여러 번 같이 제시하면 나중에는 벨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화된 내성이란 어떤 약물과 연합된 조건 자극이 주어지면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의 효과를 상쇄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약물 효과와는 반대 방향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 담벼락 밑에서 담배를 피웠던 사람은 같은 색 벽돌을 쌓아놓은 것만 봐도 흡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화된 자극을만 제시되고 니코틴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조건화된 금단 증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중독 물질을 사용할 때하고 달리 이 흡연 행동의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 조건 자극을 너무 많이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옆 공간에, 당구장에, 술이 들어갔을 때에, 또 아니면 화장실에서, 또 식사 후의 시간, 이런 이 자극이,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자극이 흡연 행동과 짝지어져 놓았기 때문에 자주 또 여러 곳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조건화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내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금연을 돕는 중독 상담자라면 그 관계를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독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이 연구로 검증된, 즉 근거에 기초한 중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근거 기반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 중독에 대한 중재 방식으로는 인지행동 치료와 니코틴 대체요법의 조합, 즉 CBT 플러스 NRT 방법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치료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죠.
니코틴 대체요법이란 이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으로 금연 초기 혹은 금단 증상이 아주 심한 특정 기간 동안 흡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니코틴을 신체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흡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니코틴만 공급하니까 한동안은 흡연 갈망과 부정 정서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흡연 행동과 또 짝지어진 여러 자극들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은 행동 치료와 그 행동 수정 기법을 금연 준비 혹은 유지 기간에 적용을 하고 금연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하는 겁니다. 금연을 위한 행동 치료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금연 성공을 위해서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정신이 혼란할 때 담배를 피우면 정신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니코틴이 중추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중력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짬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 때문에 일이나 학습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신체에 일산화탄소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 산소가 감소해서 뇌 기능이 장기적으로 저하가 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나중에 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사실 40년 넘게 흡연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특히 흡연한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중독되고 의존성만 더 커져서 끊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금연을 결심할 때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 그래도 스트레스에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 신체적인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담배를 못 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요즘에 이 흡연자에게 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 변화가 가고 있죠. 그런 것이 참 또 문제가 되긴 때문에 사실 이 흡연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흡연량이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6개 피 이하의 담배를 흡연하면 폐의 정화작용 능력이 그 정도 돼서 건강에 문제가 안 되게 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루 3개 비의 이 담배만 흡연해도 폐암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된다는 것이 연구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폐암에 그렇게 좀 얕게 이렇게 담배 연기를 들이쉬면 폐암의 위험성은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두암, 구강암, 설암, 위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죠. 또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보상 반응으로 니코틴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중독 물질 중에 니코틴의 경우에선 금단 증상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또 재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던 미국 사람들 중에 절반이 금연한 것을 보면, 또 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다가 보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연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담배 끊은 사람에겐 딸 주지 말라는 옛말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기는 한데,
이 담배를 끊을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라 이 성격이 굉장히 깐깐해서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또 담배를 끊을 일 없는 비흡연자와 딸을 결혼시키고 싶다는 표현이라면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이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흡연자에게 딸 주어야 하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담배 끊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제 금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은 아무리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건강상으로는 얻는 이득이 꽤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웠는데 90 넘도록 건강하게 사셨다라고 말하면서 금연하지 않겠다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건강 습관을 잘 지켰는데 질병에 걸려서 조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건강 습관을 지키지 않고도 장수하는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적으로 예외에 있는 양극단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은 흡연자들의 수명이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7, 8년 정도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금연을 하면 이 체중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금연하면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연구로도 검증이 되었고요. 하지만 뭐 아주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도의 체중 증가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은 흡연에서 생기는 건강상의 위험보다 아주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죠. 또 그리고 금연에 따른 체중 증가는 뭐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 그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의 이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가 시가를 피면서 나온 영화가 히트친 그 해에는 미국에서 시가 담배 판매량이 2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흡연 행동을 보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담배를 피우면 사실 이도 누렇게 되죠. 피부 노화도 빠르죠. 또 입에서 냄새가 나서 사실 매력적이게 만든다는 것은 또 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아무튼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 금연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금연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단 증상을 줄이거나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금연에 대한 행동치료 혹은 행동요법이라고 오해하는 보건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런 행동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양치를 이제 식사 후에 하면 금단 증상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식사 바로 후가 아니어도 좀 입이 텁텁하면 양치를 하게 되면 흡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흡연 갈망이 심할 때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뭐 샤워를 한다든지 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금단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금연 의지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금연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이 담긴 문구와 금연 동기를 꺼내보는 것이 금연 의지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 욕구가 강하면 우선 3분만 정도만 참아보고 참아보고 또 담배도 피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한 후에 갈망과 금단 증상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금단 증상이 그렇게 길게 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몇 분 지나면 이제 몇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한 30초만 지나도 사라지는데요. 그 금연 초기에는 너무 그게 또 자주 반복돼서 그러는데 며칠만 지나면 그렇게 자주 이렇게 흡연 갈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흡연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담배를 끊는 그 초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연 욕구가 강할 때 금연을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죠. 끝으로 이 저녁에 잠자리 들 때와 아침에 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나는 담배와는 무관하다라는 식의 다짐을 하는 것으로도 금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코틴 중독 상담에 대한 기본과 또 금연 준비 행동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셨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